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양대교 실종 미제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22년 6월 27일 오후 11시경 강서구의 한 저택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급히 올라가 한 집을 두드리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한 여성이었습니다. 구급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구급대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이를 설명했지만 그 여성은 자신이 언니라며 아무 일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구급대는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같은 시각 가양역 부근에서 당시 24살의 직장인 A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은 가양역 3번 출구, 그리고 출구에서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이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실종자가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구급대에 신고한 동생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A씨는 미용실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으며 SNS에도 이를 인증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원 증발. 여기 강남은 눈뜨고 코 베이는 동네. 그리고는 밤 11시 구급대에 신고를 한 채 행방이 묘연해졌죠.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실종자의 자택에서 A씨의 태블릿을 발견했고 그 기기 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유서로 보이는 글도 있었습니다. 유언, 내 죽음에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이에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갔죠. 그러다 당시 같은 시각에 가양대교를 건너던 한 버스에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속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가양대교 중간에 멈춰서 있었죠. 그렇다면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걸까? A씨는 약 1년 전 평소 의지하고 지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A씨는 한 블로그에서 계속해서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써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죽고 싶다. 게다가 약 2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장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도 드러났죠. 그러나 블로그 운영은 2021년 3월 이후로 멈췄으며 당시부터 A씨는 꾸준히 의사와 상담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점은 왜 구급대에 신고를 했냐는 것이었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구급대에 신고한 것도 아니었으며 대뜸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집으로 구급대가 가게끔 만든 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합니다. 언니가 쓰러졌다가 아니라 쓰러질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니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 미리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의견과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혹은 어떠한 사인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 그러나 정말 어떤 의도로 신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접한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적 중에 특이한 부분은 119에 전화한 것입니다. 보통 119에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아직 집에 안 갔는데 집에 있는 언니를 도와달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런 일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119가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후 신고 전화를 한 동생이 귀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이 매우 큰 의문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당일에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곤 SNS에 사진을 올린다. 분명 심리 상태는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A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같은 해 8월 7일 새벽 2시 15분경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당시 25살의 남성 B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당시 B씨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가양대교 방면 가양역 4번 출구에서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죠. B씨는 당시 새벽 1시 30분쯤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가양대교 방면으로 향했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약 3일 후 친한 지인의 동생이 B씨가 실종됐다며 제보를 바라는 마음에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8일 새벽 2시 45분경
또다시 가양역 인근에서 당시 38살의 C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C씨는 당시 새벽 2시경 가정 불화 문제로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양역 2번 출구에서 내렸으며 3번 출구 쪽, 즉 A씨와 B씨가 실종된 가양대교 방면으로 이동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C씨 역시 밝혀진 점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9월 24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한 낚시객이 누군가의 신체 일부를 발견한 것이죠. 당시 신의 상태는 상반신이 완전히 사라진 하반신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DNA 확인 결과 두 번째로 실종되었던 B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하반신만 발견되었기에 타살에 무게를 두었지만 신이 너무나도 부패한 탓에 타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외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B씨는 평소 우울증도 없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어떠한 징후조차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에 B씨의 사촌형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처음 경찰에 실종 신고했을 당시 건장한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늦어도 3, 4일이면 신이 물 위로 한번 뜨는데 분명 한 번쯤 수면 위로 올라왔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진작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접한 사람들은 신이 하반신만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타살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다수였죠. 그리고 상반신 없이 하반신만 발견되었다는 건 매매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A씨, B씨, C씨 이들은 모두 가양대교 방면으로 향하다 한순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죠. 과연 정말 그들은 가양대교에서 타살을 한 것일까요?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을 겪고는 있지만 약 1년 전부터 호전되는 상태를 보였던 A씨. 과연 그녀가 구급대를 집으로 보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반신이 발견됐던 B씨. 그는 실종 전 통화했던 여자친구에게도 그 어떠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가양대교로 향했던 C씨. 가양대교로 가기 전 가정불화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냈지만 앞 두 사건을 보면 단순 자살 사건으로만 보기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아볼까 합니다. 본인들이 겪은 실화 사건이어도 괜찮고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무서운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으니 제가 댓글에 남긴 이메일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